저기 부천시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뭐 돌려주는가 싶었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못했죠. 환급을 결정하게 된 뭐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냈던 걸 그대로 다 환급하게 되는 거지. 너네 몰랐지?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게. 저희가 낸 그 부담금 자체가 70억대인데 여기 나머지 LH에서도 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썼냐는 거죠.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2015년 분양했고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마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네. 어디로 가셔요? 출근은? 강남이요. 강남. 아,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불편해요. 오, 그래요? 어떤 네. 점이요? 일단 뭐 버스 자체를 타고 저 운수역 가야 되는데 예. 버스 자체 타고 운수역까지 가는 데만도 한 4, 50분 걸려요. 일지구가 많은 유명인들이 많고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만 명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은 되게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옥길지구를 건설하면서 광역도로 한 곳이 새로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던 도로 두 곳은 확장됐습니다. 이것도 작년인가 개통된 건데 그나마 이제 메인 도로가 좀 개통이 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튀었죠. 근데 이제 자차 이용자들한테는 숨통이 튀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불편을 아직도 겪고는 있는 거죠. 새 주거단지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투입됩니다. 교통분담금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그 돈을 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상가라서 아마 주차하시는 분들이 정차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예. 공영 주차장도 별로 없다는 거.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대요, 공영 주차장. 너무 없어요 여기 너무 시장이. 답답하시겠다. 여기라도 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딱 구경. 아니 저런 땅도 있잖아요. 지금. 대도시 광역교통법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 개발자나 건설업체가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광역도로나 철도, 공영 차고지, 주차장 등을 짓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내부 공문을 보면 지난 2015년 부천 옥길지구 아파트 단지 4곳에서 광역교통부담금 68억여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 시행사들이 교통부담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옥길지구 한 아파트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8억 원을 3,300여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200여만 원씩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게 분양가에 포함돼서 이제 경기도로 간 금액이라서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안내 안 돼 있지만 실제 금액 구성 요소에는 들어있다 생각해서 차라리 요 앞에 그 교차로라도 하나 정비하고 없애고 도로라도 좀 만들지 이걸 왜 건설사 돌려주냐고 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부담금, 택지를 조성할 당시 LH가 이미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할 당시 LH가 사전에 광역도로 3군데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비용으로 1,037억 원을 낸 겁니다. 2월, 3월 사이에 입주민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광역교통 분담금을 사용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실분양자한테 안 가고 건설사로 돌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을 위한 법만 만들어져. 부천시가 제일 화나고, 왜냐면 부천 시민이잖아요. 부천 시민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입주민들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는지. LH에서 교통부담금을 받은 부천시는 건설 시행사에게 왜 또 징수했을까요? 환급 그 사유가 LH가 택지를 조성할 때 그때 교통부담금 쪽으로 어떤 도로 개설 뭐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택지비에 그 교통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냈던 걸 그대로 다 환급하게 되는 거죠. 관련 법에는 택지를 조성할 때나 아파트를 지을 때 둘 중에 한 번만 광역교통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도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2018년 초 68억여 원을 건설사에 돌려줬습니다. 저기 부천시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뭐 돌려주는가 싶었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못했죠. 우리 회사도 그냥 돌려준다고 관련된 뭐 필요한 서류 내라고 해서 냈어요. 정작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금액을 시행사에 냈습니다. 시행사는 이 가운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천시에 납부했는데요. LH가 이미 납부한 사실을 안 부천시는 원 입금자인 건설 시행사에 68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분양대금은 입주민이 냈는데 건설 시행사들이 환급금을 받아간 상황이 된 겁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 돈이냐? 수분양자한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돈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8월 10일까지 답변을 좀 달라고,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답변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3,300여 세대가 교통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교통부담금을 건설 시행사들이 환급받아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이 돈을 돌려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 거고요. 분양가 산정이 있어가지고 좀 깜깜이식으로 분양가 상한액의 금액이 정해진 게 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분양자들은 그 분양가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액을 이제 분양가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피분양자들에게는 그냥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몇십억 원을 아무런 이제 부담 없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 KBS 사는데요. 혹시 같은 거 연락 주세요. 내가 어떤 거라고 말씀 나눠요? 주시면 제가 담당자에서 연락드릴게요. 취재진이 건설 시행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소송 중임을 내세워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드릴 수 없다.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이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사멘터리 추적 방송 며칠 전 한 건설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부담금 10억여 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사업부에서는
뭐 그냥 세금 환급받은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환급받으신 교통부담금 전액을 입주민한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가 심의 상한제 심의 받을 때 저희가 토지비, 뭐 가토지 가산비 뭐 네, 다 네. 썰어을 해서 거기에 85%로 책정 받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개설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이미 비용을 부담했다며 경기도가 건설 시행사에게 받은 교통부담금을 돌려준 횟수와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3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5년도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시행사들에게 광역 교통부담금 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택지 조성을 한 경기주택공사가 교통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곳이었습니다.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이중 부과를 한 셈이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양주시는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이중 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취소했고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급 부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액만큼 근데 그 금액을 더 많이 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이제 부가금이 영원히 돼버리고 교통부담금을 놓고 지자체마다 왜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일까?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가산비로 이제 공사비 증액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인 건데 그 가산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적시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항목이나 포함 여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통부담금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입주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의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제로 공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되면 이제 화는 안 날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 정도는 위험은 감수하기 그러니까 돈을 걷는다 이거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보고 싶었던 거고요. 정부24가 그 사이트에 공개 요청을 하니까 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나버리니까요. 이러다 보니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교통부담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공공택지가 78%에 달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가격이 결정됐는데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는 조합에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공사비가 감액이 됐으면 그 요청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리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공사하고 관련되는 분쟁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많죠. 분양가 책정을 심사위원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민 그 위원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위원들 정말 일반 입주민들,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더 투명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당하는 건 시민들이에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라는 게 너네 몰랐지?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게. 근데 결국 피해는 다 시민들이 보거든요.